법무장관에 임명된 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예외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국 전 장관이 소위 2인자 내지는 대통령이 가장 총애하는 인물로서 법무장관이 된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또 이 대중적인 인기가 지금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았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도 또 한동훈 후보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저희가 서울대학 다닐 때는 서울대학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이러면 조국. 이것은 뭐 교문 앞에 있는 인쇄소 아저씨들도 다 아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이나 뭐 한동훈 후보나 다 이 언론의 주목을 끌기에 굉장히 좋은 캐릭터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조국 전 장관의 텀블러 숫자가 몇 개이냐 이거 세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매번 나타날 때마다 텀블러가 다 다른데 도대체 집에 몇 개가 있을까 혹은 사무실에 몇 개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집에 많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또 자기의 상징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한 손에는 텀블러, 넥타이를 매지 않은 편안한 모습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했었죠. 산호맹 전력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기자들에게 커피를 권할 만큼 여유로운 태도였습니다. 여기 공정 구명커피 괜찮습니다. 텀블러가 사라지고 넥타이를 매기 시작한 건 딸의 장학금과 논문 관련 의혹 때부터였습니다.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불법은 없었다고 간주했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머플러, 백, 또 저기 구두 지금 다 엄청나게 핫한 아이템이잖아요. 온라인상에서 그게 품절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오래된 건데도 찾는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뭐 정치인이나 장관이나 다 연예인과 또 유사한 부분들도 있는 게 아닌가, 다 셀럽의 특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법에 실무를 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또 이분은 법에 실무만 하신 분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 장관직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발현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또 주목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한동훈 후보자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한테 최측근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단순히 그 법무장관을 좀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했을 때처럼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성과를 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많이 지지하게 되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을 넘어서 다른 정치적인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가 기대와는 달리 잘 못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손해도 똑같이 보겠죠. 그것이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가 있는 입장이고 그렇게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선인의 뜻이고 당선인이 선거에서 이긴 이상 그런 거는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 우리 법무행정을 좀 현대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사법 시스템도 좀 바꾸고 국제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변호사고 영어도 잘하는 그리고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권 출범도 전에 인사참사, 인사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소통령 한동훈 후보는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검찰에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의외에도 혼자 세상의 정의는 다 가진 척하며 뒤로는 편법 증여와 위장 전입을 일삼은 한동훈까지 최소한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동일한 잣대로 사태와 수사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흠이나 문제점, 뭐 부족한 점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성격을 놓고 이걸 공격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포인트를 못 따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때의 결과만 보더라도 사실 완승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윤석열 당선인이 얻은 득표는 100분의 48.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얻은 그 지분은 100분의 47. 딱 0.73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슬아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지혜를 발휘해서 직격으로 가지 말고 돌아서 그리고 100분의 48이기 때문에 100분의 40의 상당 부분을 좀 연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기반을 좀 확충하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축원이에요. 저희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지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또 국민적 지지도가 급전직하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는데 대통령 지지도는 40%를 상회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권은 뺏겼거든요. 또 주된 이슈가 정권 심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로부터 얻어진 지혜다라는 점을 충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이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의만 해요. 지점이 요 지점이거든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다가 하면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쪽에선 조국 임명하지 않았냐. 그렇게 문제가 많고 국민들이 다 나서고 의원들까지 말리는데 강행을 했지 않냐. 왜 이쪽에 와서만 그러냐.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고집을 부리는 건데 저는 이상민 의원님 말씀이 참 와닿으면서도 그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때 조국 사태 초기 때 조국을 물러나게 했으면 지금 이쪽에 대고도 당신들도 초반부터 그러지 말고 안 찍은 사람의 마음도 생각해라. 그런데 끝까지 밀어붙이고 마지막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음에 빚이 있다. 이런 거를 국민의힘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제가 좀 중립적인 인물이 왔으면 좋았었겠다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와 가장 가깝게 오랫동안 일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가장 직언할 수 있는 장관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또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장관으로 들어오거나 수석으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 뭐 과거부터 친구였다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긴 합니다만 그분들을 제외하면 사실 정치적으로 호흡을 같이 맞춰온 분들이 아니에요. 친구였다라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 뭐 동창이었다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호흡을 같이 해온 것은 아니다. 예, 40년 지구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40년 지기는 아니고요. 대구 지검에서 근무할 때부터 몇 번 받는 사이인데 정말 40년 지기 맞습니까? 40년 지기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그 대구에 발령 받고 와서 1년에 뭐 한 두어 번씩 그렇게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지기는 아니죠. 행안부 장관 이렇게 지명 받으실 때 언제 누구로부터 가장 먼저 혹시 받으셨나요? 당선인으로서 받았습니다. 네, 당선인하고는 그 사석에서는 어떻게 호칭을 하시나요? 사석에서 만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지명되기 이전에 고등학교 동문회나 그런 데서는 당연히 뭐 형님 이렇게 했었고요. 허용하지 않은 사이시죠? 그 전에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일을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온 입장이 앞으로도 직언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임명에 있어서 가장 큰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윤석열 당선인의 심리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죠. 이분의 이번 인사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국무총리부터 비서실장까지 다 경제 전문가들로 뽑았거든요. 이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경제다. 지금 경제는 많이 쇠퇴해 있다.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거고 또 하나는
다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 뽑았다면 그걸 다 맡겨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이 한동훈의 케이스를 유추해 보면은 법에 대한 거는 한동훈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의혹과 비난과 이런 것에 대한 결과는 지금 섣불리 예단할 것이 아니다. 단순히 친한 사람 임명했다. 친한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오히려 최선인데 그걸 다 모르는 사람만 임명해라.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단을 내릴 때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 아세요? 알죠. 개인적으로? 예, 그 같은 데서 근무한 적은 없는데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우연히 밥을 한번 먹자고 해서 제가 선배니까 밥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뛰어난 분이고 술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밥만 먹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한동훈 지금 후보자는 실무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아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는 2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맺고 끊는 게 분명하지 못하면 검찰에 끌려갈 수 있거나 아니면 검찰 편을 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맺고 끊는 면은 분명한 분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다 경제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정치나 정무를 하는 분이 내각에 그렇게 많이 보이시진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주 잘 알고 그동안 중요한 수사를 같이 해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두 분이 둘 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폭이 좀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지 그냥 그 안에서만 의논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우리가 흔히들 지금 수사 또는 검찰권 뭐 이 부분에만 국회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법무부 장관의 영역에서는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만약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하고 장관 임명을 받는다면 시야를 돌려서 지금처럼 건소 완박 이 문제에 천착해가지고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좀 넓은 시야에서 글로벌적 그런 해야 될 일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